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스를 말씀드립니다. 기타 법인 물량이 소진이 된 이후에 시세는 여러분들이 뭐 기대를 했던 것보다는 아주 강하지는 못했어요. 그죠? KRX 시장 기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NTX 시세까지 보는 그 통합 차트 시세로 보니까 너무 그 가격적인 가짜 시세가 많아요. 그래서 KRX 시장으로 우리가 시세 차트를 좀 보고 앞으로도 좀 판단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NXT 시장의 주가는요 하나의 그 애프터 마켓 그러니까 시간의 매매, 시간의 단일가, 시간의 그 단일 시간의 그 시세 요걸로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KRX 시장으로 보는데 뭐 기대보다는 좀 강력하진 못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외인들이 가담해 주질 않았죠. 네, 그래서 좀 아쉽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인트 스템의 식약처 승인 날짜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있다. 이걸 좀 말씀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께 그 영상 후반부에는 잭팟주 요거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자, 요 내용이죠. 네,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네이처스 막바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저는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성원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부분, 자세한 거, 네, 이런 것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그 갈증을 꼭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수급부터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외인들이 20만 주를 떨어냈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제 기타 법인의 매도가 일단락되면은 외인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외인들이 좀 매수해서 좀 땡겨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진 않았던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외인들이 어떤 그 단타적인 매매를 하는 것 정도로만 지금 현재 네이처셀을 매매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다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토탈 그 외인들의 지분은 7.5%대를 유지하면서 이 기본적인 수량은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죠. 그리고 음, 우리가 요걸 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이제 요거 네이처셀을 쭉 보시면 작년도 10월 23일부터 외인들이 주도를 해서 시세를 낸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자, 그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그걸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잖아요. 그죠? 10월 23일부터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간을 딱 찍고 2024년 10월 23일부터 동향을 보면 되게 이제 이런 정도 윤곽을 봅니다. 요게 이제 맨 밑에 까만 게 이게 주가고 요게 외인이거든요. 가만히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외인들이 사고 팔고 할 때 주가 자체는 올랐다가 내리고 이런 기본적인 그 방향은 비슷하게 이제 일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예, 되게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좀 엇갈리죠. 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주가는 쭉 올라서 잘 유지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외인들이 좀 적극적인 매수세는 좀 부족했던 거 보였고요. 뭐 그리고 주가 행보는 거의 그 외인들하고 많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외인들은 여기서부터 매도를 치기 시작했지만 주가는 그래도 올랐어요. 이 지점까지는 주가는 그래도 크게 내리진 않았습니다. 이런 시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다시피 주가는 이미 올랐어도 외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죠. 네, 가만히 있었고. 그리고 요 시점에서 보면 외인들은 이제 여기부터 매도를 때렸지만은 주가는 내렸다가 다시 올랐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보면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외인이 방향성은 맞다. 하지만 그 주가는 후행 움직임을 보인다. 좀 시차가 있게 오르고 시차가 있게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외인의 방향성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만 외인의 방향성 보는 게 약간 틀렸다 하더라도 나중에 주가가 후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투자자에게는. 그죠?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근데 조인트 스템 허가 되면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외인들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단기적인 매매를 하기도 하고 뭐 선물 옵션이라든가 뭐 주가 지수 뭐 이런 동향에 연동돼서 좀 매매를 단기적으로 하는 그런 속성도 있기 때문에 조인트가 허가가 나면은 문제는 틀려지는 거예요. 외인들이 꼭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꼭 생각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외인이 파는지 사는지는요. 하루 팔았다고 해서 판다고 볼 수 없고 계속 연속적인 팔자가 나와야 그게 이제 확인이 나중에 되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하루 많이 팔았다고 해서 이게 외인들이 파는 게 아니에요, 절대. 며칠 그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공매도는 조금 잦아들어졌죠. 대차 같은 경우도 그다지 그렇게 크게 부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급으로 보니까 공매 대차는 좀 줄어들었고 외인들이 물론 선도를 하는데 좀 아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외인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체킹할 시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인트 스탬 허가를 보고 들어온 거잖아요. 식약처 한국 승인, 미국 승인 거를 보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쉽게 끝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섣불리 외인들의 매매만 보고 매매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기타 법인 물량이 해소가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지금 사실 그 시장을 보면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올랐어요. 그죠? 삼성바이오. 저기 뭡니까? 바이오 관세건과 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삼성바이오가 올랐는데 삼성바이오는 뭐 인적 분할 급건으로 좀 올랐다고 생각이 들고 바이오 관세건이 잘 해소가 되기 때문에 오른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같이 그럼 크게 올라야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바이오 관세는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요소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바이오 관세건은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조인트 스템의 허가가 바이오 관세보다 더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바이오 관세건에 너무 우리가 치중할 필요가 없어요. 조인트 스템 허가건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월 27일 날 식약처에서 조인트 스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뭐 믿지 마세요. 일단 이건 믿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한 근거도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날짜 프레임에 갇힐 필요도 없어요. 이건 일단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는 그럼 뭐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자, 외인들 연속성을 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스터 프로토콜 제출건이 남았잖아요. EAP 건의 지정을 받기 위한 마스터 프로토콜. 요건이 일단 나오느냐 여부에 좀 중점을 더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한 거 앞으로도 우리가 체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사실 우리가 가장 그 부담이 됐던 기타 법인 물량 매도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걱정거리를 아직 만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77,900주 나온 거. 그러니까 스탁 옵션 행사한 거죠. 자, 이건 수량도 적고 우리가 지금 당장 매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기도 어렵고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미가 큰 정도의 대량 물량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가지 성격이 있는 잔가지 성격의 악재에 민감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생각을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어떤 그럴듯한 재료가 나와주느냐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제가 네이처3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좋은 정보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으로 꼭 들어오세요. 네이처셀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이런 분들하고는 제가 끝까지 갈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물론 기대는 있는데 체킹은 해 가면서 앞으로 네이처셀 주가 흐름을 예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꼭 문자를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잭팟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잭팟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가는 너무 싸지도 너무 비싸지도 않은 10,000원에서 한 16,000원 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종목입니다. sek터는 중소형주입니다. 네, 가벼운 중소형주 쪽으로 택했고요. 따라서 시총도 한 2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 수준, 네, 이 정도의 범주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표는 1, 2개월 내에 100% 더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조건에 합치하는 종목이에요. 이 잭팟주는요. 그럼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뭐냐? 이겁니다. 미국 초대형 XXX 기업 잭팟주라고 말씀드렸죠. 네. 요거까지 힌트를 드릴게요. 바이오 기업 관련된 잭팟주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조만간 엑스월의 승인 허가가 거의 따로 당상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승인 허가는 거의 따놓은 당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종 보고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네. 자, 그런 종목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잭팟주가 Exclusive Distribution Right 유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국내 독점 판권을 유일하게 보유한 것이 바로 이 잭팟주입니다. 이게 100조 정도 시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선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만일 이게 성사가 된다면 승인 허가가 난다고 한다면 미국 초대형 바이오 기업이 승인 허가가 난다고 한다면 이 종목 측에서는 매출이 한 7천억 내지 9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 추산이 된다. 네, 이런 보고서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구미가 당기시죠. 네, 요거는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주봉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주봉 차트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흔들었다가 쌍바닥 패턴으로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일정한 수준을 깨지 않고 있죠. 네, 그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강력한 강점 하나, 오직 하나. 그 건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월봉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오른쪽 위로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조적으로 말씀드리면 외인 기관 개인 동향은 개인은 이미 아웃됐고요. 기관하고 외인이 끌고 가는 중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외인이 다시 또 가세화가 되는 그런 패턴으로 외인이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될 거예요. 네, 요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요 종목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셔야죠. 네, 놓치지 마셔야 될 겁니다.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 번호로 잭팟주 네, 요렇게 문자를 주시면 매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그 정확한 사유도 거기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꼭 잭팟주 네, 이렇게 문자 주셔서 잭팟 한번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